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오스만 제국 술레이만 1세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로도스 섬을 정복한 술레이만이 이스탄불로 돌아온 후에 내린 명령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바로 이브라임을 대제상에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술레이만 시대의 대제상 이브라임은 소설같은 운명의 경이로운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드리아해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브라임은 어렸을 때 오스만 해군에 붙잡혀 노예가 되었고 바이지드 2세 때부터 유력한 정치가로 꼽히던 보스니아 총독 이스켄데르 파샤에게 보내졌습니다. 머리가 뛰어났던 이브라임은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를 익힌 것은 물론 현악기 연주 솜씨 또한 훌륭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궁의 왕립학교를 다닌 뒤 술레이만이 마니사 총독으로 있던 당시 그의 시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두뇌도 민첩했던 데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호남형이었던 그는 젊은 왕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탄으로 등극하자 술레이만은 그를 왕실의 매사냥 담당 관리로 임명하고 이어 술탄의 개인 침전 하스오다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술탄이 진물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하스오다의 관리직은 오스만 제국의 직급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에 속했습니다. 이곳을 돌보던 시종은 상시 술탄을 접할 수 있었고 술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곁을 지켰으며 술탄이 어딜 가든 함께 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3개의 국세 중 하나를 그가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1523년 6월 이브라임은 대제상에 임명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이브라임은 술레이만의 측근이었을 뿐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술레이만은 이브라임을 대제상으로 발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전례 없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선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히포드론 광장에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줬습니다. 이브라임 파샤궁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현재 예술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토카프 궁전이 아닌 자신의 저택에서 황실 의회를 주최할 권한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브라임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망과 시기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셀림 1세 때부터 공을 세웠던 신하이자 로도스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제상 아흐메드 파샤는 다음번 대제상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브라임의 차지가 되었고 아흐메드는 자신이 결코 대제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이집트 총독직을 요구했고 술레이만은 즉시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된 아흐메드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1524년 이브라임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술레이만 1세의 여동생인 하티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이브라임과 결혼한 사람은 이브라임의 첫 번째 주인인 이스켄데르 파샤의 손녀 무시네였습니다. 이스켄데르 파샤는 바이지드 2세 시대부터 기반을 다진 유력한 정치가였으며 3대에 걸친 친족들이 제국의 중앙 및 지방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켄데르 파샤의 지지가 이브라임뿐만 아니라 술레이만의 권력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내에서 권력을 안정시킨 술레이만은 그의 총신 이브라임 파샤와 함께 10만의 병력과 300문의 대포를 이끌고 헝가리 정복에 나섰습니다. 1426년 8월 29일 헝가리의 왕인 러요시 2세가 이끄는 헝가리 군대와 베오그라드 북서쪽의 모아치 평원에서 격돌했습니다. 오스만군의 대포 앞에 헝가리 군대는 2시간 만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오스만군의 일반적인 압승이었습니다. 러요시 2세가 전사하고 장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7명의 주교와 병사 2,000명의 머리가 술탄의 야영부대 앞에 피라미드처럼 쌓일 정도로 헝가리의 패배는 처절하였습니다. 모아치는 불살라졌습니다. 오스만군은 여세를 몰아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와 페스트를 함락함으로써 전쟁을 끝냈습니다. 헝가리를 정복한 술레이만은 헝가리를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친오스만파인 트란실바니아공 자포요 야노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을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로스의 동생이자 로요시 2세의 매형이었는데 처남이 죽었으므로 자신이 헝가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군대가 부다에서 철수하자 1527년 부다를 정복했습니다. 이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싫어했던 야노시와 헝가리 귀족들이 술레이만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529년 술레이만은 15만 명의 대군으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원정에 나서 9월 27일 빈을 포위하였습니다. 술레이만에게는 오스트리아를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세가 숙적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 싸우느라 동생 페르디난트를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포위전에 대한 준비 부족, 동계기간의 악천후, 예니체리의 불만 등으로 인해 3주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빈을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술레이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포요 야노시를 헝가리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술레이만은 헝가리 문제를 놓고 카를로세와 페르디난트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카를로세는 합스부르크가의 오스만 제국과 평화조약을 맺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1533년 7월 14일 콘스탄티노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보호하에 있는 야노시 지배의 헝가리와 페르디난트가 지배하는 헝가리로 양분되었습니다. 그 뒤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 문제를 종결하고자 1541년 부다에서 페르디난트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그 결과 헝가리 영토는 합스부르크가 통치하는 서부의 합스부르크 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의 오스만 헝가리, 오스만의 지배 아래 자치를 누리는 동헝가리, 이렇게 세 수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중 동헝가리는 후에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의 3분할 상태는 이후 1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